자, 여러분 행렬의 곱셈의 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요.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 행, 그다음 왼쪽 행렬의 첫 번째 행, 이거 왼쪽 행렬을 A라고 하고요. 오른쪽 행렬을 B라고 하면은 왼쪽 행렬의 첫 번째 행과 오른쪽 행렬의 첫 번째 열, 이 두 개의 내적, 얘가 이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자리에 들어간다. A 곱하기 E 더하기 B 곱하기 G, A, E 더하기 B, G.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자리에는 두 번째 A 행렬의 두 번째 행 곱하기 내적이죠. B 행렬의 첫 번째 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 E 더하기 D, G. 비슷하게 이제 A, B, F, H 얘네 둘을 내적하면은 그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자리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자리에 들어가요. A, F 더하기 B, H.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F 더하기 DH가 이제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행렬의 곱셈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지금처럼 결과 행렬의 각 원소가 원래 곱해지던 두 행렬의 행과 열 벡터의 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원래 그 애당초에 그 행렬의 정의를 만들던 그 연립방 정식으로 돌아가 볼까요? A x1 더하기 B x2 그 다음에 equal 뭐 알파라고 하고요. C x1 더하기 D x2 equal 베타라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연립방정식으로부터 행렬을 우리가 도출할 때 어떻게 됐었어요? 미지수 x1과 x2를 이렇게 열 벡터 형식으로 두고 이 열 벡터에 곱해지는 개수값들만 A, B, C, D 얘네들만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A, B와 X1, X2를 이렇게 내적시켜서 첫 번째 식의 좌변이 나오고 C, D와 X1, X2를 내적시켜서 두 번째 식의 좌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제가 이걸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랬었어요? X1을 이렇게 위아래 두 번 쓰던 걸 한 번만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X1이라는 숫자가 뭐 지금 미지수지만 X1이라는 미지수가 지금 A와 C에 곱해지는 거죠. 비슷하게 X2라는 숫자가 미지수가 B와 D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곱해진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 왼쪽 행렬에 AC라는 열 벡터에다가 AC라는 열 벡터에다가 뭘 곱해요? A에도 X1을 곱하고 C에도 X1을 곱하니까 AC라는 열 벡터에다가 X1이라는 숫자를 곱해요. 얘는 그냥 행렬의 원소니까 하나의 숫자죠. 스칼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지수지만 어쨌든 스칼라죠. 그 다음에 BD에는 x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BD에는 x2라는 숫자를 곱해진 거. 이거 왼쪽 좌변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런 정의를 가지고 얘를 계산한 거랑 이렇게 써놓는 거랑 여기서는 스칼라와 벡터의 곱의 그 연산 방식 지난 동영상에 설명드린 그 연산 방식을 쓰면 되는 거죠. x1을 A와 C에 각각 곱하고 x2를 B와 D에 각각 곱하고 그래가지고 더하면 얘네 둘이 이렇게 얘를 이 정의를 가지고 계산한 거랑 이거를 그 스칼라와 벡터의 곱을 가지고 스칼라와 행렬의 곱을 가지고 곱의 연산을 가지고 계산한 거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등식이 실제로 성립해요. 자 그러면 뭐 그거는 지금 이 두 번째 행렬이 벡터니까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의 그 열 벡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여기 위의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말이 지금 방금 밑에서 적용한 그런 방식, 요 방식을 어떻게 여기다가 갖다가 응용을 하겠느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응용을 당연히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겠죠? 자, 응용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지울까요? 지우고 나서 자 여기 A, B, C, D랑 EG만 곱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랑 모양이 똑같아지죠? 근데 A, B, C, D랑 EG랑 곱한 것만 써넣어 봅시다. A, B, C, D 그 다음에 EG 얘네 곱한 거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A, B, EG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A, C를 보는 겁니다. 왼쪽 행렬의 열 벡터를 보는 거예요. 왼쪽 행렬 열 벡터를 보면 A, C 열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E를 곱해요. 그 다음에 더하기 B, D 행렬에다가 열 벡터에다가 G를 곱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A, B, C, D랑 EG랑도 가능하고 A, B, C, D랑 FH랑도 가능해요. FH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A, B, C, D, FH 이렇게 쓰고 얘는 AC, F 죄송합니다. F 더하기 BD, 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 지금 갑자기 행렬 곱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행렬 곱이 두 개나 됐네. 아이고 더 머리 아파.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AC 곱하기 E 더하기 BD 곱하기 G 얘랑 AC 곱하기 F 더하기 BD 곱하기 H랑 얘네를 보면요. AE 더하기 BG 얘를 다시 쓰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E 그 다음에 CE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렇게 되고 얘는 BG, DG가 되죠. 이거 두 개를 더해 놓은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이건 뭐예요? AE 더하기 BG 얘는 CE 더하기 DG 이렇게 됐죠. 얘가 지금 뭐랑 같죠? 요거랑 같아요. 지금 두 번째 식 있죠? 두 번째 식은 여기다가 제가 다시 써드리겠습니다만 AF 그 다음에 CF 아이고 자리를 넘어갔네요. 좀 더 여기다가 써야겠네요. AF, CF 더하기 BH, DH 이퀄 뭐예요? 요거예요. AF 더하기 BH 자리가 없어서 제가 못 쓰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CF 더하기 DH예요. 자 그러면 얘를 보면은 이 식과 이 식 그러니까 이 큰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을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의 첫 번째 열 벡터 그 다음에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의 두 번째 열 벡터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뭘 다시 제가 좀 정리해서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좀 정리해 드리자면요.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의 첫 번째 열 벡터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의 두 번째 열 벡터 얘네들이 각각 결과인 C 행렬의 첫 번째 열 벡터 두 번째 열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골치가 아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기존에는 A 행렬의 행벡터랑 B 행렬의 열 벡터를 봤는데 이제는 A 행렬의 열 벡터들이랑 B 행렬의 각 열 벡터의 원소 하나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큰 행렬의 A, C 곱하기 B 행렬의 열 벡터의 E 더하기 B, D B 행렬의 첫 열 벡터의 G 자 얘가 뭐냐면은 결과 C 행렬의 첫 번째 열이에요. 첫 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두 번째 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번에 똑같아요. A 행렬의 각 열 벡터 A, C 그 다음에 두 번째 B 행렬의 두 번째 열 벡터의 각 원소 B, D, H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을 계산하는 전혀 다른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금 여기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요거랑 완전히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 직접 요거를 풀어 써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쓰기도 더 복잡해 보이고 골치 아파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접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암산이 더 쉬워요. 암산이 더 쉬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점점 더 선형대수학을 깊이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이 두 번째 행렬 계산 방법이 굉장히 뭔가 이 선형대수학에 대한 많은 직관을 가능하게 해주고 통찰을 더 키워주는 그렇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 곱셈 혹시 이제 행렬 처음 공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전에 알고 계시던 분들 행렬 곱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곱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두 번째 행렬 곱셈 방식을 가지고 실제로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연습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렬 곱셈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이 열 벡터에다가 스칼라들을 곱해가지고 그 열 벡터와 스칼라의 곱들의 합으로 결과 열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봤어요. 그거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아무 행렬이나 하나 만들게요. 3, 1, 2, 2, 1, 1 곱하기 2, 1, 마이너스 1, 1, 0. 자, 뭐 이런 행렬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이 행렬은 이제 지금 2행 3열 행렬 곱하기 3행 2열 행렬이죠. 결과가 2열 결과가 2행 2열 행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어요? 이 첫 번째 이제 결과에 첫 번째 열만 이제 계산을 하는 걸로 하죠. 첫 번째 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중에 첫 번째 열은 첫 번째 열만 먼저 쓰겠습니다. 3,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더하기 그 다음에 1, 1 곱하기 1 그죠? 요 1 언제나 요 그러니까 여기 1도 1이랑 곱해지고 이렇게 3, 1, 2가 2, 1, 마이너스 1이랑 곱해지니까 그 기존 방식의 첫 번째 방식 그 저희가 첫 번째로 배운 곱셈 방식에 의하면은 요 행 벡터랑 요 열 벡터를 내적하는 거고 또 요 행 벡터랑 요 열 벡터를 내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1도 요 1에 곱해지고 여기 1도 요 1에 곱해지고 여기 2는 여기 마이너스 1에 곱해지고 여기 1도 마이너스 1에 곱해지고 그러니까 여기 1, 1에다가 1을 그러니까 1 곱하기 1, 1 더하기 또 2,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3, 2 곱하기 2 하면 그냥 6, 4 바로 나오잖아요. 더하기. 그 다음에 1, 1에다가 1 곱하면 1, 1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2, 1 곱하면은 이게 그냥 마이너스 2, 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얘가 이제 첫 번째 열이에요. 이 결과의 첫 번째 열. 그러면 요거 그대로 더해주면 되잖아요. 6 더하기 1, 7 빼기 5. 여기다 쓸게요. 이퀄 5. 그 다음에 4, 1 빼기 1. 얘네 둘 지워지니까 그냥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열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두 번째 열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좀 밑에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열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자, 네. 두 번째 열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제
여전히 3, 2, 1, 1, 2, 1인데 이제 거기에 곱해지는 스칼라들이 1, 0, 2예요. 그래서 1 곱하기 3, 2 더하기 0 곱하기 1, 1이니까 걔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고 2 곱하기 2,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계산을 하면은 3, 2 더하기 4, 2잖아요. 3, 2 더하기 4, 2예요. 3, 2 더하기 4, 2 이니까 3, 4, 7, 2, 2, 4 이렇게 더해집니다. 자, 얘가 첫 번째 열이고 얘가 두 번째 열이에요. 결과 행렬에. 그래서 최종 결과는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최종 결과는 5, 4, 7, 4 이렇게 행렬의 최종 곱을 저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걸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두 번째 행렬의 곱셈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행렬 곱셈 방식을 가지고도 동일한 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요 5 자리에 들어가는 5 자리 요 5가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계산하려면 첫 번째 방식으로는 3, 1, 2와 2, 1, 마이너스 1의 내적이었죠. 3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1 마이너스 2니까 5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7 자리에 들어갈 숫자 계산해 볼까요? 3, 1, 2, 1, 0, 2의 내적이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3 더하기 4 해서 이퀄 7 이렇게 됩니다. 여기 4도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이퀄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4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2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 해서 4 이렇게 되죠. 5, 7, 4, 4 각각의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맞게 계산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1, 2, 3, 2, 4, 3, 1, 0, 2 곱하기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0, 1 이렇게 봅시다. 얘는 두 행렬 계산을 해볼까요? 두 번째 곱셈 방식으로 우리 계산을 해보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우리 각 열 단위로 나오겠죠? 그래서 열 1, 열 2, 열 3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1을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여기 결과로 나올 열 1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1, 2, 1 첫 번째 왼쪽 행렬의 첫 번째 열 벡터 곱하기 오른쪽 행렬의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숫자 1 더하기 2, 4, 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3, 2 곱하기 1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1 빼기 2 더하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빼기 2죠. 그러니까 2 그러면 2 빼기 4 더하기 3 5 빼기 4니까 1이죠. 그 다음에 3 빼기 0이니까 3입니다. 여기 2, 1, 3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열 2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1, 2, 1은 똑같아요. 이 열 벡터들은 그대로 똑같이 이어집니다. 2, 4, 0 그 다음에 3, 3, 2 얘네들은 다 똑같고 대신 이제 여기에 곱해지는 스칼라들만 달라지는 거죠. 자, 0이 곱해진 건 그냥 잊어버리면 되고 2, 1, 1, 2, 1 곱하기 2니까 2, 4, 2가 되고요. 더하기 2, 4, 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0 이렇게 됩니다. 바로 계산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 3은 역시나 또 1, 2, 1, 그 다음에 2, 4, 0, 그 다음에 3, 3, 2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여기에 곱해지는 스칼라들이 이번엔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건데요. 자, 얘는 1, 2, 1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대로 곱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4,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 3, 2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6 더하기 3,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3 이렇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3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결과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자, 검사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마이너스 4가 맞는 숫자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마이너스 4 자리의 숫자를 첫 번째 곱셈 방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두 번째 행 곱하기 두 번째 열, 이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의 내적을 하면 되거든요. 내적을 하면은 플러스 2,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4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곱하기 0, 더하기 0,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빼기 8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확인되죠? 요거 다른 숫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4 빼기 8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었어요. 사실 요 숫자 계산했을 때 우리가 더했던 숫자들이 사실 그대로 내적을 할 때도, 그러니까 첫 번째 곱셈 방식으로 계산할 때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곱셈 방식으로부터 두 번째 곱셈 방식으로 갈 때 바뀌는 게 뭐냐면은 곱셈과 덧셈을 하는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똑같은 곱셈과 똑같은 덧셈을 하고 있는데 순서만 다르게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요 2를 요 2에다가 한 번 곱해주고 이 마이너스 2를 요 4에다 한 번 곱해주고 한 번 곱해주고 그렇게 곱곱곱 해서 더하기 하는데 이 2를 여기다 곱해주고 얘를 매번 다른 숫자들을 곱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곱셈 방식으로 바꾸면은 똑같은 2를 여기 그쵸? 똑같은 2를 1, 2, 1에다가 다 곱해주고 똑같은 2를 2, 4, 0에다가 다 곱해주고 똑같은 0을 3, 3, 0, 2에다가 다 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순서를 약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곱셈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꿔주면서 똑같은 숫자를 여러 개 다른 숫자에 곱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좀 더 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 세 번째 곱셈 방식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는 방식 3입니다. 이번에는 스칼라와 행 벡터의 곱이에요. 이렇게 구해요. 자, 우리 비슷하게 또 3x3 행렬 또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4, 1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1, 1, 2 뭐 제가 지금 그냥 즉석에서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건데 뭐 이런 두 개의 행렬을 곱한다고 합시다. 자, 이때 지난번에 곱셈 2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곱셈법 2는 이제 이 각 열 벡터의 왼쪽 행렬의 각 열 벡터에다가 여기 그러니까 1, 2, 3을 1, 마이너스 1, 0이랑 내적할 때 이 1도 여기 1에 곱해졌었고 두 번째 행 벡터를 여기 첫 번째 열 벡터랑 내적할 때도 마이너스 1, 첫 번째 숫자는 같은 1이랑 곱해졌고 2, 4, 1, 1, 마이너스 1, 0, 2가 1이랑 곱해졌었죠. 그러니까 1을 여기 1, 마이너스 1, 2에다가 곱하고 마이너스 1을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여기에 곱해지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게 곱셈법 2였어요. 근데 이 표기를 좀 낮추고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곱셈법 3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똑같이 지금 행 벡터와 열 벡터를 내적시키는데 어떤 숫자가 어디에 똑같이 계속 곱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1, 1, 2가 여기 1이랑 계속 곱해졌었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행렬의 열 벡터가 아니라 이번엔 두 번째 행렬의 행 벡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행렬의 행 벡터 여기 1, 1, 2는 여기 보세요. 1, 2, 3은 1, 1, 0이랑 계속 곱해줬고 그 다음에 1, 2, 3이 두 번째 열 벡터랑 내적될 때 얘랑
첫 번째 곱셈 방식으로 얘랑 내적될 때 그때 요 1은 역시 요 1에 곱해졌었죠? 역시나 요 1, 2, 3과 2-2, 3을 내적할 때도 1이 2에 곱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1과 요 1과 요 1과 요 1은 요 2는 전부 요 1이랑 곱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세 번째 곱셈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첫 번째 곱셈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뭐가 어디에 곱해졌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면은 1, 2, 3이랑 1-1, 0 내적할 때는 여기 1에다가 요 1이 곱해졌었죠. 1, 2, 3이랑 1, 2, 1이랑 내적할 때는 여기 1이랑 곱해졌었죠. 1, 2, 3이랑 2, 2, 3이랑 내적할 때는 여기 2가 역시나 또 1에 곱해졌어요. 1과 2는 여기 1에 곱해지는 숫자들이었어요. 비슷하게 마이너스 1과 2와 마이너스 2는 여기 2에 곱해지는 숫자들이었고 0, 1, 3은 3과 곱해지는 숫자들이었어요. 얘랑 내적할 때 3이 0에 곱해지죠. 얘랑 내적할 때 3이 1에 곱해지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근데 그렇게 곱해지는 112랑 112랑 1이랑 곱하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곱하기 1, 1, 2 이 행벡터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0, 1, 3 이건 지금 뭐냐면은 두 번째 행렬의 각 행벡터들이랑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렬의 행벡터의 각 원소들이랑 을 지금 곱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게 뭐냐면은 결과 행렬의 첫 번째 행이에요. 그래서 얘는 저기다가 다시 쓰면은 1, 1, 2 더하기 이렇게 그냥 위아래로 써주는 게 사실 더 편한데요.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써주면은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0, 1, 3 하면은 0, 3, 9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쭉 더해주면은 1, 마이너스 2, 0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4, 3이니까 8,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9니까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나머지 행들을 구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요 각 행벡터들이랑 두 번째 행벡터의 각 숫자들이랑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행벡터의 그 각 숫자들이랑 각 행벡터들이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 1, 2 더하기 아예 이렇게 보기 편하게 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0, 1,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봅시다. equa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4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얘네들을 쭉 다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0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또 비슷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비슷하게 이제 2 곱하기 제가 굳이 행벡터를 다 지울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1, 3은 그대로고 2, 4,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쭉 다 더해주는 건데 이게 2, 2, 4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0, 1, 3 이렇게 되는 거고 쭉 다 더하면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2, 8, 1 더하면 1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8, 3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거 제대로 계산되는지 한번 우리 첫 번째 곱셈 방식을 가지고 검사를 해볼까요? 그러면 요 숫자가 맞는지 보죠. 11이 맞는지 보려면 2, 4, 1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하고 두 번째 열하고 내적하면 되잖아요. 2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하니까 2 더하기 8 더하기 1 해서 11 나오는 거 확인되죠? 다른 숫자들 뭐 마이너스 10이 맞는지 볼까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을 내적을 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이게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4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0 여기서 봤던 숫자 그대로잖아요. 어디였나? 지나갔네요. 지난번에 지나간 그 계산에서 나왔던 그대로 그 봤던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세 번째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방식이 있는데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세 개의 방식 중에서 가장 편하게 계산이 되는 게 달라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벡터가 굉장히 길고 열이 몇 개 없다. 그러면 세 번째 방식이 더 길 수가 있고요. 열 벡터가 굉장히 긴 것이 있어가지고는 걔네들끼리 근데 몇 개, 열 벡터가 여러 개가 아닌 상황에서는 열 벡터 몇 개 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렬이 한 3, 2, 4, 5, 6, 2, 7, 7 뭐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2, 1, 3 제가 뭘 잘못 썼네? 맞죠.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4, 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4행 2열, 2행 4열짜리 행렬이죠. 4x 4 행렬이 나올 텐데 얘를 계산할 때 내적 방식을 쓰면 되게 귀찮아요. 숫자가 4개나 되는 벡터들을 서로 계속 내적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말 잘못했죠. 숫자가 4개나 되는 벡터들이 아니라 숫자가 2개씩 되는 벡터들을 굉장히 여러 번 4 곱하기 4번 내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좀 귀찮아요. 근데 이거를 이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뭐가 편할 것 같으세요? 두 번째 곱셈 방식은 왼쪽 행렬의 열 벡터들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행렬의 열 벡터의 각 숫자들을 곱해줘요. 그래놓고 걔네들을 더해요. 그러면 이게 4개짜리 열 벡터에다가 바로 2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걔네들끼리 차라락 더해주면 뭔가 계산이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4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곱셈 방식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 행렬의 행벡터들에다가 왼쪽 행렬의 행벡터의 각 숫자들을 또 곱해줘요. 두 번째 방식이랑 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왼쪽 행렬, 오른쪽 행렬이 둘 다 좀 생긴 게 비슷해서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요게 지금 이게 열의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3,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x 6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경우에는 뭐가 좀 더 편할까요? 그 경우에는 두 번째 곱셈 방식보다는 세 번째 곱셈 방식. 이 행벡터들에다가 이 더 길어진 행벡터들에다가 요 숫자들을 그대로 곱해가고 갖고는 그 다음에 더해주는 게 세 번째 곱셈 방식이 두 번째 곱셈 방식보다는 조금 더 쉬워 보이죠? 제가 말을 좀 서둘러 하다 보니까 발음이 자꾸 뭉개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곱셈 방법을 쓸까 그거는 자꾸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기 쉬워질 거고요. 어쨌든 결론은 근데 두 번째 곱셈 방법, 세 번째 곱셈 방법이 둘 다 저희가 처음에 배운 행렬의 정의랑 함께 배웠던 그 첫 번째 곱셈 방식보다는 좀 더 수월합니다. 그거 유의를 하십시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연립방정식. 자, 이제 저희는 그 연립방정식이 뭔지 봤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과 행렬의 관계를 봤습니다. 자,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제가 아무거나 하나 써보죠. 2x 3y 5z
더하기 4y 더하기 2z 이퀄 10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는 12. 정말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연립방정식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미지수 3개, 식 3개, 해를 분명히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이 어떻게 나올지 좀 두려운데요. 자,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 형식으로 바꾸는 거를 배웠어요. 바꿔보죠. 행렬 형식 바꿀 때 이제 미지수를 먼저 이제 미지수 벡터를 이렇게 써주고요. 미지수 3행 1열 행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개짜리 원수 3개인 벡터인 거고요. 걔를 xyz를 써놓고 나서 이제 xyz의 각 개수, 첫 번째 식의 각 개수 2, 3, 5를 맨 위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3, 4, 2를 그 다음 행으로 써주고 1, 2, 마이너스 1 이 세 개의 숫자 그 세 번째 식 개수를 써주고 얘가 뭐랑 같냐면 여기 우변에 20, 12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푼다. 뭘 어떻게 풀 거냐? 소거법을 쓸 거예요. 소거법. 이 행렬 형식, 이 행렬 표현 형식으로 소거법을 쓸 겁니다. 소거법을. 근데 어떤 소거법이냐? 가우스 소거법을 쓸 겁니다. 가우스라는 수학자 물리학자, 뭐 엄청난 천재가 제시를 한 소거법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간단한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다 과정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해를 구하는 걸 보고 나서 그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 왼쪽 맨 위에 숫자를 잡아요. 얘를 하나 그냥 잡습니다. 얘를 이 가우스 소거법에서 피벗이라고 불러요. 피벗. 여러분 혹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발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피벗이라고 하죠. 이 피벗이 그 고정된 발, 그러니까 기준 딱 그 고정을 시켜가지고 다른 걸 바꾸는 뭐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런 어떤 닷 같은 게 되는 거죠. 닷을 내리듯이. 그래서 얘가 피벗이 되고 소거를 뭘 시키느냐? 이 피벗 밑에 있는 여기 3이랑 여기 밑에 있는 이 개수들을 소거시키는 거예요. 개수들을 소거시킨다? 개수를 0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원래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 배운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에 의해서 그 어떤 개수를 0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전체 식 전체에다가 이 식 전체에다가 이 식 전체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xyz라는 이 연립방정식의 미지수들의 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두 식을 전 통째로 더하더라도 여전히 미지수의 값들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통째로 두 개의 식을 더하든지 통째로 두 개의 식을 빼든지 어떤 특정한 식 통째로 여기 뭐 두 번째 식에다가 통째로 5를 곱한다. 그래도 미지수의 값 달라질 거 없죠. 양변에다가 잘 곱해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학교 때 배웠던 소거법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식 전체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그 다른 식에다가 숫자 곱한 그거를 빼주고 그런 식으로 이 개수를 없애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 개수를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XYZ 얘는 지금 좀 거추장스럽죠? 우리 식을 통째로 서로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어떤 상수를 곱해줘야 할 때 XYZ에 곱해지는 게 아니라 이 개수들에다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이 식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면 이 식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면 이 식 전체 이 식 전체에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x가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2가 4가 되고 3이 6이 되고 5가 10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 6, 10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개수들만 바뀌잖아요. 요건 굳이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여기 다시 좌변의 이 개수들과 우변의 답들 그러니까 그 결과 식의 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 값들만 잘라서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2 그 다음에 3, 4, 2, 10 10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2 이렇게 써놓고는 이제
요 개수를 지워버려 보죠. 얘가 피벗이고. 그러면 3을 없애려면은 이 피벗이라는 걸 왜 정해놨느냐? 2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그걸 3에서 빼줘가지고는 이 3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에다가 뭘 곱해야 이 3을 없앨 수 있겠어요? 첫 번째 row, 행을 영어로 row라고 하는데 그 앞 글자 따서 R1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은 요 2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R2 빼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는 거죠. 빼준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일단 R1의 이 식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은 얘가 3이 되고 얘는 2분의 9가 되고 얘는 2분의 15가 되고 그죠? 5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5,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3이면 3 이렇게 돼요. 그럼 3에서 3을 빼고 4에서 2분의 9를 빼고 2에서 2분의 15를 빼고 10에서 3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3 빼기 3은 0. 우리 그리고 첫 번째 행에다가 2분의 3을 꼭 뭐 여기다 2분의 3을 지금 곱해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2분의 3을 곱한 걸 뺀다 뿐이지 이 첫 번째 행 자체를 바꿨다라고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일단 그대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두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이 자기 자신에서 첫 번째 행 곱하기 2분의 3을 빼준 거를 대신 넣어주는 거죠. 3 빼기 3, 0. 4 빼기 2분의 9는 2분의 9가 이제 4.5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빼기 2분의 15 하면은 이건 2분의 4 빼기 2분의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 빼기 3 하니까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아직 전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거 내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개수가 소거됐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뭐 차차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가우스 소거법에서는 피벗을 기준으로 피벗 밑에 있는 개수들을 전부 소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거해야 되는 게 얘입니다. 얘를 소거를 하려면은 세 번째 행 R3 빼기 첫 번째 행 그 피벗에다 어떤 상수를 무조건 곱해야 돼요. 피벗의 의미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피벗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없애야 되는, 소거시켜야 되는 개수에서 개를 더하거나 빼줘가지고는 0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에서 여기 2 곱하기, 그러니까 2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할 때 뭘 곱해줘야 돼요? 1을 0으로 만들려면 얘에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면 1이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근데 2분의 1이 요거 피벗 숫자 하나에만 곱해지는 게 아니라 이 행 전체에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1을 R3에서 빼준 거죠. 그럼 그렇게 해주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지금 바뀐 게 아니라 세 번째 행만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행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써주고 바뀐 상태로 써줘야 돼요. 지금 두 번째 행 바뀐 거는 계속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R1 첫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죄송합니다. 2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1, 3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3, 2분의 5,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행에다가 요것들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1 빼기 1, 0. 그 다음에 2 빼기 2분의 3,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2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 빼기 1이니까 11이 됩니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피벗 2 밑에 있는 개수들은 다 잘 지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첫 번째 피벗 밑에 있는 개수들을 다 소거하고 나서는 두 번째 피벗을 잡아요. 두 번째 피벗은 우리 대각 행렬의 대각 원소 배웠죠? 그 다음 대각 원소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피벗들은 모두 0이면 안 됩니다. 0이 여기 있을 경우에는 행을 바꿔줘서라도 뭐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 자리 바꿔줘도 연립방정식의 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가 만약에 0이었으면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어쨌든 지금 요거는 0이 아니니까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두 번째 피벗은 이제 대각 원소들 중에 두 번째 대각 원소인 거예요. 그리고
피벗이 0이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지금 무슨 연산들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피벗이 0이었다면 거기다가 무슨 상수를 곱하건 간에 얘가 만약에 0이었으면 0 곱하기 무슨 수를 하든 간에 3이랑 더해가지고 3을 0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벗이 0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피벗을 정하고 두 번째 피벗 역시나 밑에 있는 이 개수를 소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R3에서 세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빼주면은 되느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안 되겠네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예. 그냥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R3 더하기 R2 하면은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준 거를 이렇게 반영을 해줘서 행렬을 업데이트하면 2, 3, 5, 2 첫 번째, 두 번째 행들은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1, 7.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을 R3 더하기 R2로 바꿔주는 거예요. 0 더하기 0은 당연히 0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또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8인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9죠. 그 다음에 11 더하기 7 하면 18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 상태로 왔으면은 다시 제가 이제 그 왼쪽의 행렬과 좌변의 행렬과 우변의 요 계산된 결과들 값을 갖는 벡터를 구분을 다시 해주자면요. 요렇게까지 소거를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은 이 좌변에 있던 행렬 얘가 이 대각 원소들을 기준으로 대각 원소 아래쪽에 있는 값들이 모두 0이고 대각 원소랑 대각 원소 위에 있는 값들만 0이 아닌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의 행렬을 위쪽 삼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행렬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종류의 행렬인데 삼각형처럼 생겼죠. 0인 부분은 비어있다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삼각형 모양 같다. 이렇게 해서 삼각행렬인데 삼각형을 우리가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고 방금처럼 위에다가 이렇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상삼각행렬이라고 해요. 그리고 삼각형은 이렇게만 잡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 대각선 왼쪽 위에서 아래 오른쪽으로 가는 이 대각선만 기준으로 따져요. 이 삼각형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 삼각행렬이 이제 상삼각행렬이 됐으면 가우스 소거법이 끝났어요. 왜 여기서 끝내도 되느냐? 이 상태가 되고 나면 다시 원래 연립방정식 형태로 돌아와 봅시다. 2, 3, 5,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요거 곱하기 xy, z 이퀄 뭐예요? 이제 요 숫자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2, 7, 18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상태가 되면 이걸 다시 또 식으로 바꿔보세요. 이 세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9z 이퀄 18이에요. 그러면 바로 z의 값이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x는 0x니까 x는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2분의 1y 마이너스 2분의 11z 이퀄 7입니다. 근데 z값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요거 서로 약분되고 플러스에서 플러스 11만 남죠. 이 플러스 11을 이항을 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11이 되고 이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래요. y는 또 바로 계산이 되죠. 뭐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한 게 y니까 y는 8이 됩니다. z 알았고 y 알았죠? 첫 번째 식 제가 자리가 여기다 쓸게요. 2x 3y는 38, 24 더하기 24 그 다음에 5z는 5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 이퀄 2래요. x는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 14 이항시키면 2x는 2 마이너스 14니까 2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상삼각행렬까지 가우스 소거법을 다 적용해서 가우스 소거법이 끝나면
그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의 값들을 차라락 아래 미지수부터 위쪽으로 차라락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값들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미지수 하나 계산하고 그걸 위식에다 대입해서 그 다음 미지수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산되어 있는 미지수 값들을 대입해서 그 다음 미지수를 계산하고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back propagation이라고 해요. 아래에서 위로 반대 순서로 propagate은 전파하다는 뜻이고요. back은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역전파라고 합니다. 이 과정. 가우스 소거법에 이제 이 과정까지 포함을 시켜도 되겠죠. 어쨌든 가우스 소거법은 사실은 가우스 소거법까지라고만 하면 이제 소거시키는 부분만 남기는 거고 소거는 요 상삼각행렬까지 개수들을 0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해를 구하려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역전파를 하면 됩니다. 지금 z는 마이너스 2, y는 8,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가 나왔는데요. 자, x는 마이너스 6, y는 8, z는 마이너스 2. 자, 지금 첫 번째 식에다가는 그 값들을 대입했을 때 값이 확실히 그렇게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 나머지 두 개의 식에도 요 세 개의 미지수 값들을 대입했을 때 우변이 제대로 계산돼 나오는지 한번 검사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6 더하기 2 곱하기 8이니까 16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면은 18 마이너스 6 이퀄 12 맞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식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8, 4, 3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32 빼기 4는 28 빼기 18 하면은 10 맞죠? 검산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과 역전파라고도 하고 그냥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역전파인데 역진 대입법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서 대입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역진 대입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우스 소거법과 역진 대입법을 같이 쓰면은 이렇게 미지수 3개, 식 3개의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우리 교재 1.2절에 나온 가우스 소거법과 2장 3절에 나온 가우스 소거법, 행렬의 가우스 소거법 두 개의 내용을 합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2.3절에 그리고 그 2.2절에 상삼각 행렬에 대한 정의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2.3절에 이제 더 나와 있는 조금 더 가우스 소거법을 더 한층 더 심화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2장 3절에 그 행렬의 기본 연산과 사다리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재 내용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행렬의 기본 연산과 사다리꼴 우리 교재 2장 3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 여러분 우리 교재 2장 3절에 해당하는 행렬의 기본 연산과 사다리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제목에는 그냥 이렇게 기본 연산과 사다리꼴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여기는 이렇게 따옴표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따옴표를 표시한 이유가 기본 연산이라는 말과 사다리꼴이라는 말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보기만 하면 사다리꼴은 당연히 이제 요 사다리꼴 떠올리실 테고요. 그 다음에 기본 연산이라는 건 연산이 뭔가 기본적인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뜻을 갖는 단어들이라서 용어들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찍어드렸습니다. 자, 뭔지를 한번 보죠. 자, 먼저 기본 연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연산은 사실 가우스 소거법에서 우리가 매번 쓰는 종류의 연산이에요. 기본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기본
행 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A라는 행렬이 1, 2, 3, 4, 3, 2, 1, 1, 1 뭐 이런 이런 행렬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기본 행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행렬의 각 행 벡터들 단위로 얘네들끼리 서로 R1, R2, R3라고 한다면요. 얘네들끼리 서로 어떤 상수를, 어떤 스칼라를 곱해가지고 더하거나 빼주거나 하는 연산을 기본 행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행 연산 중에 뭐 예를 들어 R1 빼기 2R2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물론 가우스 소거법에서는 첫 번째 행에서 뭘 빼지는 않겠죠. 왜냐면 맨 첫 번째 행의 요 숫자가 이제 첫 번째 피벗이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걸 빼줄 거잖아요. 보통 뭐 R2 빼기 여기서는 4R1 하면은 요 자리가 지금 소거 되겠네요. 이런 식의 그 우리 가우스 소거법에서 봤던 행 단위로 어떤 상수를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아니면 빼주는 그런 연산을 기본 행 연산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본 행 연산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도 기본 행 연산이 종류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몇 개가 더 있냐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그냥 뭐 R1에서 2 곱하기 R2 빼는 거 그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R2에다가 2만 곱했다. 그거 자체도 뭔가 연산이지 않느냐? 행 연산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하나의 행 연산 종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 연산, 기본 행 연산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그 가우스 소거법 설명드릴 때 두 개의 행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여기 피벗이 0이라면 그런 경우 두 개의 행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 이것도 기본 행 연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기본 행 연산이 있는데 각각이 몇 번째 종류냐 뭐 그런 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그렇게 가우스 소거법에서 결국 우리가 행 단위로 쓰게 되는 그런 행에 대한 연산 행을 뒤바꾼다든지 어떤 행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행에 어떤 상수를 곱한 다른 특정 행을 더하거나 빼주는 그런 연산들을 기본 행 연산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행렬에 대해서 기본 행 연산을 적용해 가지고 가우스 소거법을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까요? 1, 2, 3, 4, 3, 2, 1, 1, 1 지금 요 1이 첫 번째 그 피벗이에요. 두 번째 행의 이 4라는 개수를 소거시켜 주기 위해 바로 이렇게 연산, 기본 행 연산을 해주면은 첫 번째 행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우변은 그냥 생략할게요. 여기서 4, 3, 2 빼기 1 곱하기 4니까 0, 그 다음에 3 빼기 2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 빼기 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일단 그 다음에 다음 기본 행 연산은 R3 요 피벗에 대해서 1 빼기 1 하면 되겠네요. 그냥 R3 빼기 R1 통째로 세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행을 빼주면 그러면은 1, 2, 3,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 빼기 1, 0, 그 다음에 1 빼기 2,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피벗이 1이니까 좀 더 계산이 쉽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가우스 소거법 적용한 예시를 생각을 하면 뭐 2분의 1을 곱하고 2분의 3을 곱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곱하니까 좀 계산이 번거로워지고 좀 그랬었죠. 근데 피벗 자체가 1이면은 거기다가 상수를 곱하기가 상당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분수를 곱할 필요가 이 밑에 있는 개수, 소거해야 되는 개수가 분수가 아닌 이상 분수를 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행 연산 중에 얘를 만약에 얘가 1이 아니었다. 얘를 1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수를 미리 그냥 곱해줘 놓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피벗은 뭐예요? 얘였죠. 마이너스 5가 두 번째 피벗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5로 두면 귀찮단 말이에요. 다음 얘를 소거를 해주려면은 또 막 5분의 1 곱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피벗을 1로 맞춰줍시다. 두 번째 피벗을 1로 맞춰주려면 R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종류의 기본 행 연산을 적용하면 1, 2,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얘를 또 피벗으로 얘를 소거시켜 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R3, 이 경우에는 그냥 바로 R2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 행은 1, 2, 3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0, 1, 2 두 번째 행 있고, 세 번째 행은 0 더하기 0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우스 소거법이 다 끝났죠? 상삼각 행렬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숫자가 0이기 때문에 사실 미지수가 붙어있다고 치면은 세 번째 식의 좌변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그런 경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그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 경우가 좀 이제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때. 아무튼 지금 그냥 가우스 소거법과 관련해서만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봤던 가우스 소거법의 정의에서 살짝 하나 더 나간 거예요. 기본 핵연산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기본 핵연산의 종류의 그 어떤 상수계수를 곱하기만 하는 그런 연산 종류도 있다. 그러면서 걔를 적용해가지고 피벗을 1로 바꿔주는 과정을 추가를 하면 계산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요것도 그냥 1까지 정리가 됐다고 칩시다. 제가 행렬 만든 것 자체가 약간 애매하게 돼서 여기가 0이 됐는데 1이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연립방정식을 풀려면은 z의 값을 계산해내고 세 번째 행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그 두 번째 식의 z 값에다가 대입해서 다시 y를 계산하고 다시 대입해서 x를 계산하고 이랬어야 됐잖아요. 근데 사실 대입하는 거를 그렇게 식 단위로 대입해가면서 값을 계산하지 말고 행렬 자체에서 그 대입하는 과정까지도 한꺼번에 가우스 소거법 한 거랑 비슷하게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끝까지 다 왔으면은 세 개의 피벗을 가지고 다 세 개의 피벗 값을 다 1로 하고 그 피벗들 아래에 있는 값들을 다 소거를 했으면요. 그 다음에 뭐 해주냐면 피벗들 위에 있는 숫자들까지도 소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피벗들 위에 있는 숫자들까지도 다 소거를 해주면은 뭐 해볼까요? 요거 과정은 오히려 더 쉬워요. 여기 2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R2 빼기 2 곱하기 R3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어차피 여기 0, 0이기 때문에 얘네 두 숫자에서는 2 곱하기 0, 0 빼봤자 그대로거든요. 1, 2, 3 그대로 써주고 0, 1까지도 그대로 써주고 그냥 2 빼기 1 곱하기 2 해서 걔만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0, 0, 1 됐죠? 그 다음에 R1 빼기 요걸 지워주려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R3 해주면은 얘만 그냥 0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얘네 두 숫자는 어차피 0에다가 숫자 곱해봤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1, 2, 0, 0, 1, 0, 0, 0,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R1 빼기 2 곱하기 R2를 빼주면은 1, 0, 0, 0, 1, 0, 0, 0, 1, 1 이렇게 됐습니다. 단위 행렬이 됐어요. 단위 행렬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미지수랑 곱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식이 x는 뭐, y는 뭐, z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금 방금 위의 개수들 소거시켜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우변에 있는 것까지 우리 지난번에 가우스 소거법 배웠을 때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숫자가 여기 있었으면 얘네들도 서로 그걸 다 행연산을 해줬어야 했을 거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어떻게 또 계산 과정을 거쳐서 뭔가 달라지면서 계산이 됐겠죠? 그게 바로 역진 대입법에서 각각 숫자들을 대입해 가면서 다른 위의 숫자들을 계산해 나간 그 과정이랑 동일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조금 더 심화시킨 이 가우스 소거법 플러스라고나 할까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조턴이 아니라 조던이에요. 조던. 가우스 조던. 가우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조던이라는 또 유명한 수학자가 이제 조던이 가우스 소거법을 좀 더 심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봤는데 사다리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행렬의 사다리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사다리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다리꼴에 따옴표를 쳐놔가지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요 사다리꼴 말고요. 요 사다리꼴을 좀 기억을 하시면 이 사다리꼴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금 3행4열짜리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얘에다가 또 우리 가우스 소거법을 써봅시다. 행렬의 사다리꼴은 가우스 소거법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개념이에요. 1, 2, 3, 4 피벗 1 여기서 이제 여기 1 밑에 피벗 1 밑에 있는 개수들은 이미 소거가 잘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벗 2 얘 우리 지난 동영상 가우스 조던 소거법에서 봤는데 요거를 미리 1로 바꿔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R2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을 해주도록 합시다. 1, 2, 3, 4 그 다음에 0, 1, 2, 2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 1, 2,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벗 잡고 그 밑에 있는 얘를 소거를 시켜주기 위해 R3 빼기 R2 그대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1, 2, 3, 4 0, 1, 2, 2분의 1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행렬을 만들었습니다만 공교롭게 이제 세 번째 행은 0, 0, 0,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요 0이 아닌 숫자들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요 모양이랑 비슷하죠? 뭐 꼭 이런 모양이 나오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가우스 소거법을 다 쓰고 나서 상삼각행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 정방행렬에 대해서는 딱 삼각형 모양이 되겠습니다만 정방행렬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것도 결국은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까지 쳐서 상삼각행렬이라 할 수 있는데, 가우스 소거법을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상삼각행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에 이 행렬을 행렬의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행사다리꼴. 행렬의 사실 행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행사다리꼴.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정의 2-20에 어떤 상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뭐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우스 소거법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렬의 꼴 형태가 행사다리꼴이다. 피벗들 각 피벗의 왼쪽에는 다 숫자가 0이어야 되고 각 피벗 아래쪽에도 숫자가 다 0이어야 되고 모두 0인 벡터가 있으면 행벡터가 있으면 그 행은 제일 밑에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의 행렬을 행사다리꼴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피벗들이 반드시 1이어야 되느냐? 뭐 그건 꼭 1은 아니어도 아마 행사다리꼴이라고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한 특별한 종류의 행사다리꼴을 뭐라고 하냐면요. 기약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혹시 기약이라는 단어 배우셨는지 생각이 모르겠는데 그 기약분수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분수를 분모, 분자를 서로 이 약분을 해주다가 더 이상 약분을 해줄 수가 없을 상황을 기약분수라고 하죠. 기약 행사다리꼴은 뭐냐면은 요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까지는 가우스 소거법까지만 썼잖아요. 가우스 소거법에다가 피벗을 1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했는데 가우스 조던 소거법까지 해서 얘까지 지워주는, 그래서 R1 빼기 2R1까지 2R2까지 해주면 2 빼기 1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3 빼기 2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뭐 4 빼기 2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1 돼서 3이 될 테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최대한 이제 사다리꼴에서 0을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은 다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을 기약 행사다리꼴, 그러니까 가우스 조던 소거법까지 다 해주고 나서 남겨진 사다리꼴, 행사다리꼴은 기약 행사다리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행들을 행사다리꼴, 기약 행사다리꼴이다 그런 이름들을 붙였는데 영어 이름을 나중에 매틀랩 숙제를 하실 때 기억하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아실 텐데 영어로 이름이 행사다리꼴은 REF row, 그러니까 행이죠.
row, 요 R은 row, 그 다음에 E는 에슐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에슐론 원래 계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단, 뭐 사다리꼴, 여기서는 사다리꼴로 단어를 해놨습니다만 계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form은 꼴이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 계단, 모양, 이게 그 row echelon form이라는 이 지금 행사다리꼴의 영문명입니다. 기약 행사다리꼴은 뭐냐면 여기 REF에다가 앞에 R이 하나 더 붙어요. 이건 뭐냐? 기약, 최대한 줄였다. 이 R은 reduced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굳이 영어 단어까지 왜 다 설명을 드리냐면은 RREF라는 약어를 잘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렬을 가지고 4x4, 뭐 5x5 이런 행렬까지는 손으로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렬이 100x100 되면 그거 언제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컴퓨터를 쓰는데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함수 이름이 뭐냐? RREF라는 함수로 그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